현재 엔달러 환율이 99.85엔선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에 대한 압력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부담 여전하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 있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본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 또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이제 100엔 또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또 한번 우리 시장을 좀 힘들 만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다가는 100엔선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G20 회담에서 엔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엔저에 대해서 좀 면죄부를 준 듯한 그런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엔화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점차적으로 다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엔달러 환율이 한 100엔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멈추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G20 회담을 통하면서 아마도 그 엔달러 환율이 적어도 한 115엔 정도 선까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그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전망들이 좀 힘을 얻으면서 국내 증시에는 추가적으로다가 좀 하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우려스러운 사항들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GDP 발표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1분기 GDP 발표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모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일단은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좀 그 별개로 노는 딥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번에 지표 발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에 대한 그런 어닝을 좀 계속적으로 좀 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닝 시즌이 좀 돌아왔는데요. GDP 발표도 마찬가지로 그 수치를 계속적으로 낮게 봤지만은 실제 나오는 발표가 좀 좋게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상황에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이익들을 좀 낮춰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GDP도 낮춰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수치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GDP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그 실적이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가지고서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국내 증시에서는 안 좋았던 상황들이 눈으로 다 좀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발표 시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국내하고 좀 따로따로 그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변 여건도 불안하고요.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역시나 덩달아 부진하다 보니까 네. 지수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합에서 뭐 제한적인 상승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부각이 될 때 지수 자체가 뭐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떨어진다면 한 어디까지 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 1900선 아래서는 뭐 PBR 1배 이하의 그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가격 메리트를 갖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는 그런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다라면은 1850에서 60선까지는 좀 하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주가를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IT 중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1850선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그 이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닝 시즌을 통하면서 그동안 이제 악성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실망감들이 총체적으로다가 뭐 이번 주에 이렇게 그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종목별로다가는 그 수익률 편차가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다가도 이제 쏠림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는 뭐 지금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는 뭐 이제 앞서 사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응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실적 발표를 확인한 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주가 영향이 어땠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매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LG전자, LG이노텍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과연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IT주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번에 LG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대표되는 이런 IT 업종의 성장률이 상당히 좀 정체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 외로다가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적으로다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그 섹터가 이 IT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서 IT 섹터가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가 되면서 살만한 그런 업종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IT 종목에 대한 그런 쏠림 현상이 좀 강해져 가지고서 그동안 못 올랐었던 그런 IT 부품주로 주로 매수세가 좀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IT 너무나 좋다고 하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격언도 있잖아요. IT 외를 본다면 어떤 섹터들이 좀 유망해 보입니까? 예, 일단은 아무래도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업종군들은 여전히 좀 실적 전망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으로다가 사이즈가 큰 업종에서는 좀 찾기가 좀 힘들고요. 대안으로다가 이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내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음식료 업종들 인데 이런 종목들도 좀 이미 많이 좀 주가가 상승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IT 주식들 이외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종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에서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종목들로다가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쏠리는 그런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군들은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을 찾기는 상당히 좀 힘들고요. 각 개별 종목별로다가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업종별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국내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별로다가 실적 발표가 난 그런 상황들을 보시고서 좀 탐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